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레이더 기술력을 갖춘 한국, 전 세계를 따져봐도 자체적으로 방공망을 구축한 국가는 손에 꼽히는 가운데 한국은 독자적인 방공 미사일 방어 체계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핵심으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의 요격 시험이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LSAM은 고도 40에서 70km, 즉 중고도 지역에서 날아오는 적국의 탄도미사일이나 항공기를 요격하기 위한 우리 군의 무기체계로 오는 2024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DD는 지난해 11월 LSAM의 표적 미사일 요격 시험을 처음으로 성공했으며 같은 해 2월에는 표적 없이 미리 설정한 궤도를 따라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비행 시험을 진행했고 이번에는 항공기와 미사일을 표적으로 시험이 진행되는데요. 이러한 LSAM이 실전 배치되면 고도 40에서 150km의 상층부를 방어하는 사드와 15에서 40km의 하층부를 담당하는 천군과 함께 한국에 물 샐 틈 없는 다층적 방공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벌써부터 해외 국가들의 관심이 빗발치고 있는데요. 무함마드 나하얀 UAE 대통령은 지난달 아부다비에서 열린 국제방위 산업 전시회에서 한국 기업 부스에 직접 방문해 LSAM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당시 무함마드 대통령은 LSAM이 360도 방어가 가능한가, 어떤 규격의 미사일이 있는데 이를 잘 탐지할 수 있는가, 이를 수입할 때 규제 같은 것이 있는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미 4조 원 규모의 천군 계약을 체결한 UAE는 보다 더 먼 거리, 더 높은 고도를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방공체계 도입을 원하고 있고 이에 자국의 방공망을 한국산으로 통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LSAM의 특징은 X밴드 레이더 주파수를 사용하는 사드와 달리 S밴드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로 러시아 방공체계에서 볼 수 있는 구조인데요. LSAM 레이더를 개발한 한화는 수천 개의 소자를 독립적으로 작동시키고 이를 통합 운용하는 기술을 통해 X밴드 대비 정밀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을 극복했다면서 미사일을 고고도에 올리는 기술은 미국과 다소 차이가 나지만 레이더 자체만 놓고 본다면 LSAM이 사드에 결코 밀리지 않는데 레이더 분야 최강국인 미국이 약 10년간 10조 원을 들여 개발한 기술 수준을 우리는 더 짧은 시간에 10분의 1 가격으로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ADD 관계자는 사드는 구성품 중 레이더만 1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LSAM의 전체 가격은 6천에서 7천억 원 수준으로 훨씬 저렴하다고 했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LSAM 레이더는 S밴드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S밴드는 표적을 식별하는 능력이 뛰어나 저출력으로도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항공기를 탐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정밀도 부분에서는 X밴드 대비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더욱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X밴드 레이더는 비교적 짧은 거리에서 매우 정확한 탐지와 추적 능력을 갖춰 미사일 방어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죠. 그렇다면 왜 한국은 LSAM 레이더의 X밴드가 아닌 S밴드를 사용하는 것일까요? 이는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한국의 방공체계 기술이 러시아로부터 도입되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서방 진영에 속한 한국은 독특하게도 대공미사일 방어체계 기술을 러시아와 함께 개발했는데요. 그 시작은 1992년 삼성물산이 러시아에서 S300 수입 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입니다. S300 개발업체인 알마즈 안테이 통합설계국은 소련 붕괴 이후 급격한 군축으로 사정이 어려워졌고 이에 한국의 개발비 납부 조건으로 새로운 대공방어 체계를 공동 개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한국의 천궁과 러시아의 S350 BTR즈이죠. 덕분에 천궁은 콜드런칭이나 포대 구성, 운영 교리 등이 러시아 야전 방공 미사일과 매우 흡사하면서도 전자 시스템 및 통신 체계와 같은 장비들은 한국과 미국의 기술이 접목되어 아주 특별한 무기 체계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이후로 개발된 천궁2나 LSAM과 같은 한국의 대공방어 체계 역시 주로 러시아에서 사용되는 S밴드를 접목하게 된 것이죠. 사실 S밴드와 X밴드 단순히 둘 중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말하기보다는 각국이 처한 상황에서 어떤 방식을 더 중시하냐에 따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LSAM과 같은 급인 러시아의 S400과 미국의 사드는 냉전의 대결 구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은 GMD에 기반한 경량화와 다수의 요격체를 배치하여 국수적인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반면 러시아는 AAM에도 치중하고 있어 제공권 방어 외 폭격기 저지를 위한 체계를 이어가고 있죠. 즉 미국은 러시아의 위협적인 미사일을 대비하기 위해 탄도탄 요격에 적합한 X밴드 기반 패트리어트와 사드를 개발한 것이고 러시아는 미국의 세계 최고의 첨단 전투기들을 대비하기 위해 항공기 요격에 적합한 S밴드 기반 S300, S350, S400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에 한국의 LSAM은 서방 진영에서 유일하게 S밴드를 사용하는 중고도 방공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S밴드 레이더는 X밴드보다 더 긴 파장을 사용하여 대상의 크기와 모양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항공기와 같은 변칙적인 움직임의 대상을 식별하고 추적하는 데 더욱 적합합니다.
언급합니다. 즉 S밴드 레이더를 사용하는 시스템은 X밴드 대비 더 뛰어난 대항공기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특히 S밴드의 파형은 공기 중에서 잘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더 멀리까지 탐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를 전문 용어로 대기적 감쇄라고 합니다. 감쇄는 공기나 물과 같은 매체를 통과할 때 신호 강도 또는 세기가 감소하는 것을 말하죠. MIT 링컨 연구소가 발간한 레이더 전파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해수면에서의 대기 감쇄와 기와 안개의 감쇄에서 군용으로 사용되는 주파수 중 S가 X나 KU보다 더 적은 감쇄를 보입니다. 보고서에서는 고 주파수는 장거리 탐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명시하였죠. 레이더 관련 매체 레이더 튜토리얼에 따르면 X밴드는 감쇄를 겪으며 심한 폭풍 뒤편을 볼 수 없는 반면 S밴드는 감쇄가 거의 없으며 보다 장거리에서 특히 폭풍에서도 탐지가 가능해 열대지방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파장이 공기 중에서 많이 흡수되거나 산란되는 X밴드 레이더는 대상까지의 거리와 방향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대상의 크기와 모양 등을 파악하는 데에도 불안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대항공기 요격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X밴드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는 패트리어트의 대항공기 요격 능력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는데요. 걸프전 당시 사우디아라비아는 패트리어트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미그 25를 포함하여 이라크 항공기를 요격하지 못했다는 보고를 내었고 특히 아군 항공기와 적군 항공기를 구분하는 능력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1991년 2월 25일 걸프전 2일차 사우디아라비아 다흐란의 미군 패트리어트 포대가 날아오는 스커드 미사일을 향해 두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오히려 그중 하나가 미군 블랙호크 헬리콥터를 파괴하여 탑승한 26명의 군인들이 모두 사망한 일도 있었는데요. 걸프전에서 미군을 지휘했던 노먼 슈워츠코프 장군은 자신의 회고록 영웅은 필요 없다 해서 패트리어트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미사일이 의도한 목표물을 명중시키지 못한 사례가 있었고 시스템이 아군 목표물과 적군 목표물을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언급하였죠. 이에 대항공기와 대탄도탄 요격이 둘 다 가능한 S밴드를 사용하는 한국형 LSAM은 수출 측면에서 매우 경쟁력이 높을 것이란 분석인데요. 적국의 전투기 위협에 직면한 국가들 그리고 제한적인 국방 예산으로 하나의 방공체계만 도입해야 하는 국가들에게는 S밴드를 사용하는 대공방어 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서방 진영에서 S밴드 레이더를 사용하고 40km 이상 고도에서 표적을 요격할 수 있는 대공방어 체계는 한국의 LSAM이 유일한 것이죠. 현재 S밴드를 사용하고 있는 중고도의 세계 대공방어 체계는 러시아의 S400, 중국 HQ-19뿐입니다. 물론 서방 진영은 아이언돔, 스카이가드, 샘프티 등 레이더는 S밴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방공체계는 모두 40km 이하의 저고도용입니다. 특히나 최근 무기 계약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결정이 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 LSAM의 수출 잠재력은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요. 신냉전 시대에 따라 두 나라 간의 정치적 연합과 동맹관계에 따른 무기 계약 또는 국제적인 규제나 법적인 제약은 무기 구매에서 어느덧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최근 노르웨이 수주전에서 K2 전차 역시 테스트에서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음에도 노르웨이가 독일과의 관계를 고려해 레오파르트 2A7을 도입한 사례를 들 수 있으며 또한 UAE가 카이의 FA50이 아닌 중국의 L15 고등 훈련기를 구매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F-35 구매를 반대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응수 조치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이와 관련해 최근 터키의 행보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는데요. 터키는 2016년 쿠데타 미수 사건으로 인해 공군 핵심 전력이 수청을 당하자 방공 능력에 대한 우려가 나왔고 이에 대공 범위가 넓은 러시아의 S400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에 미국이 반발하여 F-35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경고하면서 패트리어트를 구매하라고 강요하였지만 에르도안은 끝까지 S400 구입을 밀어붙였고 결국 미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터키를 F-35 프로그램에서 퇴출시켰습니다. 아마 터키는 S400이 가진 대항공기 요격 능력이 꼭 필요했던 것 같죠. 이는 시험용 모의 표적으로 미사일이 아닌 항공기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또 하필 그 기체가 F-16이어서 미국은 다시 한 번 더 노발대발하기도 했습니다. 즉 한국의 LSAM은 항공기에 대한 억제력을 갖춰야 할 필요성이 있는 국가에서 그리고 러시아 무기체계를 직접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국가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최근 미국과 거의 손절 직전까지 간 터키는 아예 방향을 선회해 중국과의 협력도 늘려가고 있는데요. 터키는 지난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승인해주는 조건으로 미국 F-16 바이퍼 40대 구매를 요청하였으나 미국은 이것과 그것은 별개라면서 거부하였고 이에 터키는 영국과 유로파이터 타입은 전투기 구매 협상으로 방향을 돌렸는데 유로파이터 컨소시엄의 핵심인 독일이 터키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풀고 있지 않아서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입니다.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는 적성국인 그리스가 도입한 기종이어서 에르도안이 원치 않고 있기도 하고요. 이러한 상황에 터키는 아주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고 있는데 바로 중국에서 전투기를 들여오는 것이었습니다. 에르도안의 외교안보 정책 자문 역할을 해온 외교안보 자문위원회 위원인 카그리에르
에드리안 박사는 지난 3월 초 러시아 관영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F-16 전투기 판매를 승인한다 해도 낡고 구식이며 경쟁력이 없는 그런 전투기에 200억 달러나 쓰는 것은 터무니없다면서 터키 정부는 구매 요청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중국의 젠10C 전투기였는데요. 때마침 젠10C의 운용국인 파키스탄과 TFX를 공동 개발하고 있고 파키스탄 기술자들이 앙카라로 가서 기술 개발을 함께하고 있으며 역으로 터키의 기술자들도 파키스탄 항공산업과 대학에 파견돼 관련된 연구 사업들을 진행 중입니다. 이 때문에 친중국가 파키스탄이 터키의 중국제 전투기 도입에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죠. 일각에서는 이슬람 국가인 터키가 위구르족을 박해하는 중국과 손을 잡겠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에르도안이 같은 핏줄인 위구르족에 대한 강한 연민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는 같은 독재의 길을 걷고 있는 시진핑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터키가 위구르족 독립투쟁 단체인 동티르키스탄 이슬람운동 ETIM을 테러 단체로 규정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만약 터키가 젠10C의 구매를 확정한다면 관계가 원만치 않은 그리스나 루마니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됩니다. 안 그래도 러시아의 전투기 때문에 유럽 상공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터키까지 중국산 전투기를 들이는 것이니까요. 형제의 나라 터키가 한 명의 무능한 지도자로 인해 국가 경제가 박살나고 친중 노선을 타고 있어 개인적으로 아쉽기만 한 상황입니다. 친구의 친구가 깡패라면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기타 위협국들이 보유한 전투기들의 대응치기로 전 세계 전역에 한국의 LSM 도입 문의가 폭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서방 유일의 중고도 S밴드 레이더의 방공 시스템 LSM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 수출되어 세계 민주주의 평화에 기여하면서 신냉전의 종교를 이끄는 방공 수호신이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 한 주평 신중 노선은 몰락의 지름길 반대하면 중국인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